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제가 이경 대변인 모시고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경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 의상이 되게 화사하네요.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이비 자켓을 입고 싶었는데 네. 제가 집에서 안 가져 올라왔더라고요. 내가 차마 그 얘기를 못하고 어색해요? 아무리 실수한 것 같아요. 지금 간호사 같지 않아요? 의사라고 해주시죠, 의사. 아우 진짜. 대충 진짜 수술복 위에 대충 저기 가운 걸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벗어야 되나? 벗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지금 나 맞다고 예. 실수한 것 같다고. 오늘은 척척 박사 이경님 이렇게 촌스러워 무시 네. 아니 제가 화면을 딱 봤는데 야 실수했구나. 예, 사실 이 초록색이 잘 안 맞아요 예, 화면에. 아니요, 저 네이비 괜찮아요. 네이비는 괜찮을까요? 네, 예. 네이비를 놓고 왔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오늘 근데 어떻게 네, 주제가 그 의학 관련된 주제가 하나도 없어서요. 그냥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봐주세요. 의학 관련 주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뭐가 있어요? 저는 왜 의학 관련 주제가 있는 것 같죠? 오늘도 김건희 얘기하실 거 아닌가요? 네. 그분 얘기하면 성형수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의학 아닌가? 오늘 성형 얘기 안 할 건데요. 네. 자, 오늘은 짝다리와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했네요. 네네. 야, 경애로에 갔었죠. 야 정말 나 이분 참 대단한 것 같아. 김건희 씨. 예, 참 보면 볼수록 대단하네요. 예,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게 이제 23년도 9월 12일 날에 지금 경회로입니다. 경복궁 경회로인데 그날이 화요일이에요. 문을 닫는 날입니다. 정비하는 날이에요. 화요일, 매주 화요일 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은 정비하는 날로 문을 닫는 날인데 그날 저렇게 가서 경회로 2층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저기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은 이배용 당시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금두꺼비? 우리가 네. 맞아요. 금거북이죠. 금거북이. 두꺼비 아니고요. 금거북이 그 메간 매직 의혹 당사자인 사람인데 저 사람은 우리가 그때 종묘 망묘. 그렇죠. 죄송해요. 발음이 망묘루. 망묘루. 네. 기억하시죠? 그때도 저기에서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23년도 10월 달이죠. 근데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종묘 망묘루를 갔고 경회루를 저때 간 거였었죠. 그때. 김건희가 유달리 종묘, 경복궁 이런 데를 좋아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자기가 무슨 중전쯤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들어가고 싶은 얘기는요. 종묘에는 중전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묘에 김건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이 빨리 망했다라고 보셔도 과언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저 사진을 보면은 김건희가 이렇게 언론 보도와 다르게 그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저런 포즈로 보통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전날 김건희 씨 맨발입니다. 맨발이에요. 발가락에 보이는 맨발이에요. 지금 뭐 슬리퍼 얘기가 나오던데. 네, 슬리퍼를 뒤에 슬리퍼 한번 제가. 슬리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맨발입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그 어르신들 중에 그 맨발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그 예의가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스타킹이라도 신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발이 안 보이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저 종묘에서 저런다는 거는 저기 경복궁에서 저런 거 참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의가 아닌 것도 있고 제가 왜 또 맨발인 것을 강조했냐면 저 포즈야 김건희 씨는 저런 포즈야 뭐. 비판할 필요도 없다 이제는. 저런 식으로 그 김건희가 이제 뒤에서 저런 포즈 짓는 거라는 거는 굳이 우리가 그 사람의 그냥 굳이 거기까지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왜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뒤에 보시면은 경복궁 관리소 상황실 근무 일지가 있습니다. 네, 상황실 근무 일지. 저게 비공개 일정이면 맞으나 공식 일정이라는 겁니다. 비공개 일정이 아니라 공식 일정이었군요. 비공개 일정은 맞으나 공식 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그럼 김건희 경회로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노란색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보면은 네.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국회에서 이 자료를 직접 받은 겁니다. 직접 받은 거고요. 1시 35분부터 3시 26분까지 VIP 협생문으로 입장을 한 다음에 근정전을 거쳐서 경회로를 간 다음에 홍복전을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비공개 일정이지만 공식 일정이었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일 때 김건희 씨가 맨발로 저렇게 다녔다라는 점. 공식 일정인데 맨발로 저렇게 다녔다. 그러니까 저 자리가 단순히 겁니다. 몇몇 사람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잠시 네. 가는 정도가 아니라 네. 공식적으로 그렇죠. 일종의 행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상황식 근무 일지가 나왔으니까요. 공식적인 상황 일지가 나왔기 때문에 공식 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VIP 협생문 입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날 VIP. 그렇죠. VIP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죠. 그날 대통령 윤석열은 그때 당시 대통령 윤석열을 갔는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VIP라는 게 그럼 김건희를 그렇죠.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작 김건희 외에 VIP를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V0가 맞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걸 조금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뭐가 이상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언론마다 제가 이걸 왜 주제를 가져왔냐면 이거 되게 시끄러운 주제고 되게 네. 많이 해요. 그런데 언론 보도마다 김건희 씨 그날 거기 왜 갔는지가 다 다릅니다. 자 보세요. JTBS에서 국능 유적본부 관계자, 저기 이제 그 관계자예요. 네. 뭐라고 했냐면은 전날이 지금 9월 12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라고 했냐? 그 국능 유적본부 관계자가 10월 15일 날 광화문 공개 행사가 있어. 그런데 국가유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 초청을 요청했다. 그래서 김건희가 미리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도는 JTBC에서 이렇게 보도를 해요. 네. 대통령이 가는 네. 동선을 네. 영부인이 네. 확인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갔다. 네. 그걸 영부인이 원래 하나요? 아니죠.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저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10월 달에 대통령이 그 행사에 참석을 했느냐? 결론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럼 이상하죠. 뭐한 거예요? 이상하죠. 다 이상합니다. 그럼 SBS에서는 뭐라고 했냐? 광화문 월대 복원 공사를 앞두고 봉사를 앞두고 사전 답사를 온 거다. 월대 공사를 사전 조금 날짜 뭐가 이상하죠? 조금 안 맞는데요? 네, 그래서 당시 경회로 2층도 그래서 방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날짜가 아니 안 근데 맞는데, 광화문 월대 복원 공사를 앞두고 사전 답사를 김건희 씨가 왜 합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것도 국능유적본부 관계자가 SBS 취재진과 직접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 다르죠. 아니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다 안 되는 이해가 안 거예요. 가는데. 네, 이게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게 궁극적인 방문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다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SBS 또 다른 보도에서 뭐라고 했냐? 김건희 측이 이번에 뭐라고 했냐? 김건희 측입니다. 외국 정상 영부인들 행사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 답사를 한 거야. 라고 김건희 측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측이 다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대통령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부인이 네. 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안 되죠. 월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월대 보건공사를 앞두고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야. 그때가 아니야. 아니 보건공사를 앞두고 왜 김건희가 가냐고. 왜? 영부인이 거기 뭐하러 갑니까? 그리고 월대 보건공사는 이미 그 이전에 그 광화문 앞에 그 도로를 다 걷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밑에서 그 심지어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철길 뭐라고 하면 우리 그렇게 갑자기 까먹. 예, 철길 같은 게 있죠. 이렇게 왜? 그 밑에 깔려있던 철길 있죠. 전차 선로가 거기서 발견이 돼요. 거기서 발견되고 그 밑에서 조선 중기 초기 다 있었던 그 앞에 그 도로가 광화문 도로가 다 확인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굴이 이미 다 진행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복원이 진행된 겁니다. 복원은 한참 뒤에 된 거고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는 상태였는데 왜 와?
모르겠어요. 복원 앞두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보면은 복원 앞두고 그러면 그 앞을 가야지. 경회로는 또 왜 가? 경복궁에 근무했던 국는유적본부 관계자가 SBS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말이 지금 다 달라요. 김건희 측은, 자 보세요. 김건희 측은 외국 정상 영부인들 행사가 있어서 이것을 방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외국 정상 영부인들 방문 행사가 언제 있나 봤습니다. 언제 있나 봤습니다. 언제 있었나요? 9개월 뒤였습니다. 9개월 뒤에요? 네, 9일 뒤도 아니고 90일 뒤도 아니고 9개월 뒤입니다. 저 행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24년도 6월 4일 날 있었고요. 지금 저 사진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 더군다나 상충제입니다. 경복궁도 아니에요. 네, 청와대 상충제입니다. 그러면 경복궁 경회로 앞에서 사진 찍은 영부인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시에라리온 대통령 영부인입니다. 이거는 경복궁 경회로 앞에서, 안도 아니고요. 앞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김건희 측에서 얘기했던 그 변명했던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24년 6월이에요. 9개월 뒤요. 9개월 뒤. 90일도 아니고 9일도 아니고 9개월 뒤에 저런 행사가 있기는 있었다. 아니 근데 겨우 저 한 명이 온다고 네. 저 난리를 쳤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앞에서 그 이제 정상들 배우자들과 사진 찍은 것은 16명 국가입니다. 16명. 네. 그러니까 다른 국가, 그러니까 그 뭐 배우자가 안 오거나 뭐 없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정상들 중에서 16명의 배우자들만, 정상들 배우자들만 청와대 앞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고, 그 중에 한 사람만 경복궁 경회로 앞에서, 그것도 안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모든 언론에서 그때 김건희가 왜 경회로에서, 그것도 쉬는 날, 그것도 이용배 당시 국가교육위원장과 금거부기를 줬던 그 위원자가 왜 갔는가가 아직도 의문이다. 아니 라는 겁니다. 저렇게 외국 정상 부인과 갈 거라면 그 국가교육위원장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왜 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월대 얘기를 하는데 월대하고 경회로하고는요 꽤 거리가 있어요. 아, 그리고 왜 공사하는데 그 영분이 왜 갑니까? 네. 그러니까 네. 월대는 말 그대로 앞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도로 있는데 그 앞쪽이에요. 그런데 경회로는 한참 안쪽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근데 월대 보건공사 때문에 경회로를 갔다고? 네. 뭐 하자는 그래서 거야? 그날 온 김에 경회로 2층을 방문했다. 아니 라는 거리가 겁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면 그 종각역하고요 종로 네. 3가역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종각, 종로 3, 되게 좀 몇 개 있지 않아요? 중간에도? 네, 바로 한, 앞죠. 네, 종각역에서 종로 3가역.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네. 초등학교 그 때까지만 사실 살아서. 거리가 그 정도 떨어져 있어요. 사실 경회로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 월지하고. 다른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는 김건희 씨가 저기를 왜 방문했는가?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에 우리가 항상 김건희 하면 돈의 흐름을 봐야 된다. 아.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지적해야 될 거 제가 4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김건희가 저기를 왜 갔는가? 관련돼서 무슨 또 돈의 흐름으로 어떤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니까 했는가를 돈벌이 했네. 우리가 맞아. 지금 이거를 국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때 VIP 입장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대통령, 그러니까 VIP 입장이라는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통령의 경호처, 그리고 청와대 뭐 행정관이라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문화재청 경복궁 관리소 여기가 3단계 승인 절차를 거쳐야지만 VIP 입장이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누가 승인을 했냐라는 거. 누가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같이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관련 공무원, 그 기록을 썼던 관련 공무원, 아니면 그거를 뭐 하라고 지시했던 관련 공무원이 꼭 국감장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국감장에 이 관련 공무원 부르지 못하면은 이번 국감 이거 관련해서는 실패한 거죠. 그러네요. 네, 무조건 불러야 된다라는 지금 겁니다. 분위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뭐 더 돈벌이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럼요. 강한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무조건 돈 관계. 저거를 국능 유족들 빌려주고 돈벌이를 했을 수 있고요. 그 네. 과정에서 한마디로 이제 거강꾼 노릇하고 중간에서 뭐 많은 액수를 중간에서 이제 통행세 형태로 받아 챙겼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김건희 조금 더 크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 크게 뭐 통행세 정도가 아니고 뭔가 크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무조건 관련 공무원들 모두 다 국감장에 불러서 질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휴관일이잖아요. 휴관일에 특별 개방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 개방 사례는 사전에 공지를 했고 예약을 받고 그다음에 그 지불을 뭐 할 경우에는 지불을 미리 하고 그렇죠.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김건희는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예외적인 특혜를 준 거잖아요. 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야 이게 여러 가지 얘기 나오겠는데요. 네. 예외적인 돈벌이인지 네. 아니면 주술뭔지 주술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방문했는가? 종묘에 방문하고. 그러니까 종묘하고. 저기 경회로까지. 네, 주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다. 특히 경회로는 저기 연못 위에 있잖아요. 연못에서 저기 그 여러 그 유적 아주 그 경회로 물을 퍼냈더니 밑에 그 물을 퍼냈더니 거기서 용 그 조각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의외로 주술로 많이 쓰였어요. 경회로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거 좀 파봐야 되겠네요. 의심이 많이 됩니다.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 국감장에 불러서 무조건 질의해야 된다라는 거고 특별 개방 사례잖아요. 네. 그러면 예외적인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그 특혜의 근거는 무엇인가도 좀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특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지시를 했어도 다른 그거 근거 없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처벌받아야 된다면 공무원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겁니다. VIP 입장이라고 됐잖아요. 네. VIP라고 썼을 정도면은 이거는 대통령의 일정인데 배우자가 저렇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배우자의 개인 일정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VIP 일정을 썼으니까 그걸 VIP 일정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지적한 바가 있고 만약에 저것이 밝혀진 것이 김건희 씨의 개인 일정이다. 그런데 그 일정에 국가의 세금이 투입돼서 모든 것들이 뭐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움직였다. 개인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더 오버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위반된 사례거든요. 그러네요.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근거를 따져서 이것도 처벌할 수 있는 수위까지는 1년형도 좋습니다. 무조건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은요. 너무 많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너무 왔어요. 개인 일정일 수가 없어요. 개인 일정이 아니에요. 저거는 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김건희의 개인 일정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김건희가 솔직히 뭔가를 하려고 했었다고. 네, 너무 많은 사건들을 벌였기 때문에 저 정도 개인 일정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별게 아닐 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인식되기. 그런데 저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어떻게 참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좀 4가지로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국감장에서 저거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고 기억하실지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연결식이 어디서 열렸는지 기억하십니까? 경복궁 앞에서 열렸어요. 네. 네, 경복궁에 이제 지금 말하자면 옛날에 그 조선 총독부 있던 자리, 그 네. 헌자리 그 자리에서 열렸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좀 다른 곳에서 좀 더 넓은 곳에서 열려고 했었는데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그 장례식을 어떻게 궁 안에까지 들어오겠냐. 그래서 일단 옛날 우리가 중앙청이라고 얘기했던 조선 총독부 있던 그 자리에서 행사를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신 뒤에 국장을 하는데도 안 빌려줬던 데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김건희는 저런 싸가지 없는 태도로 갔다는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네요. 엉망진창이죠. VIP도 안 갔는데 VIP 입장이라고 써놓고요. 본인이 가서 저렇게 짝다리에 슬리퍼 맨발에다 저렇게 하고 있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김건희는 글쎄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이 안 됐구나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짝다리도 짝다리지만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좀 뭐야 그래야지. 자, 여기서 제가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야 맨발에 슬리퍼? 아니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왜 뭐 또 그 양말이야? 그러니까 슬리퍼도 신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저 슬리퍼도
언론에서도 그럼 슬리퍼의 정체는이라고 막 나왔거든요. 네. 1층이에요. 거기 다 신으라고 놓은 슬리퍼라고 합니다. 되게 좀 허무하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길래 이 부분이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 그 타이틀로도 뗐는데요. 별건 아니었다. 슬리퍼에는 특혜가 있지 않았다. 저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신었던 슬리퍼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맨발로 다녔다는 건 조금 싸가지는 없네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예의가 아닙니다. 비공개 일정이지만 공식 일정이었다. 그런데 맨발로 다녔다라는 점. 그리고 본인을 VIP라고 누군가를 기재를 하게끔 승인을 누군가가 해주고 왜 갔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다. 왜 갔는가? 김건희 측에서도 이래서 갔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 행사 또한 9개월 이후에 열렸기 때문에 그 말도 거짓이다라고 저희는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장에서 이 또한 김건희가 모르죠. 지금은 이게 별게 아닌 것으로 보이겠지만 더 큰 무슨 꿍꿍이 국민의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거 국감장에서 더 깊게 파헤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어디를 갔는데 네. 맨발로 간 거예요. 맨발에 그냥 신발 하나 덜렁 신고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댁에 이제 어떤 분 댁에 간 거야. 다른 분이. 그래서 이제 신발 벗고 올라갔더니 양 맨발인 거야. 네. 다른 사람 집을 방문했는데 맨발로 간 거예요. 양말 안 신고. 만약에 남자가 그랬다. 어떻게 됐을까? 아, 그 좀 그렇죠. 네. 네, 좀 그런데. 네, 그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왜 양말 안 신느냐 해가지고 이제 뭐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거꾸로 남자들이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무슨 같아요. 말이에요? 여자는 맨발이어도 되고 남자는 맨발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자니까 맨발이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뭔 말이에요? 네. 그래요? 아니 김건희는 지금 저 영부인으로 간 거예요. 아니 지금 그 기록에는 VIP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말 안 신는 게 상당히 이렇게 실례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아 실례도 실례고 저는 그 김건희가 영부인으로서 깜이 안 되는 사람이 천박한 여성이 저렇게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양말은 꼭 신는데 하도 돌아다니고 운동화 신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엄지발가락만 빵꾸가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보면 식당 같은 데 양말,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고민을 하죠. 엄지발가락이 정말 시원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벗어야 되는가? 아니 빵꾸난 걸 그냥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건가? 그럼 저랑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열심히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항상 양말에 이렇게 빵꾸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왜 꼭 이렇게 빵꾸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벗는 것보다는 빵꾸난 양말이라도 신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경 대변인 왜요? 이경 대변인이 구멍난 양말을 신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충격이시죠? 아 그래요? 그게 충격인가요? 저 많이 신어요. 예. 네. 지금도 집에 제 양말에 반은 발가락에 구멍이 났거든요. 이거 꼬매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양말을 신고 이거 짧게 하나만요. 이제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매트 깔고 이렇게 기초적인 스트레칭 하잖아요. 그럼 양쪽에 구멍이 다 나 있어요. 엄지발가락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상관 않고 개의치 않고 이렇게 막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폼롤러에다 이렇게 걸치고 막 해요. 그러면 지나가는 여성들은 쳐다보지 않는데 같이 운동을 하는 남성들은 제 발가락이 뭐가 이렇게 이상한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봅니다. 저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빵꾸난 양말 신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꼬매기 싫으면 그냥 신는 거죠. 저만 개의치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당황스러워라. 네. 네. 오늘은 좀 피곤하고 내일 아침에 한번 한 6켤레가 빵꾸 났는데 꼬매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예쁩니다는 안진현님. 네. 양말 간지포프님 양말 후원합시다. 저 가능하면은 그레이색이나 화이트 아이보리로 좀 부탁드립니다. 장현진 TV 이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저 면 75% 이상으로요. 네, 면 70% 이상으로요. 네, 간지포풍님 이경님에게 양말을 후원합시다. 네. 꼬매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김건희 학폭 무마 의혹입니다. 야, 이거 다들 이 윤석열 정권은 왜 하나같이 이렇게 학폭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앞에서 쭉쭉 저희가 이건 타임라인으로 이제 거의 정리를 되게 잘해놓은 거거든요. 이건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 때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건데 학폭위원회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이따가 제가 그 워딩을
잠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사건을 다 기억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쉽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짧게 한번 해보시죠. 김승희 비서관의 딸이에요. 김승희 비서관의 딸인데 김건희 씨의 최측근이죠. 네. 김승희 비서관이라서 뭐 김승희 비서관 남자입니다. 네. 그리고 친인척이라고 생각하는데 친인척 관계는 없는 걸로. 네, 아닙니다. 아무튼 김승희 비서관의 딸이 같은 학교 1년 후배의 머리를 때립니다. 김승희 비서관의 딸은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맞은 학생,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두 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연신 두들겨 팹니다. 리코더가 이제 피리라잖아요. 피리. 네. 예, 이제 서양 피리를 이제 리코더라고 그러는데 리코더하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때렸는데. 네. 그런데 전치 9주면요. 9주입니다. 어디가 부러졌다는. 그래서 제가 연신 두들겨 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 뼈는 잘 안 부러져요. 약간 좀 이렇게 약간 탄력성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뼈보다 좀 잘 안 부러집니다. 아이도 잘 부러져요. 그런데 이게 부러질 정도면 충격이 상당히 컸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아이들 뼈가 잘 부러지냐 안 부러지냐 보다도 전치 구조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전치 구조가 나올 정도면 이게 뼈가 초등학교 그것도 둘 다 여학생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은 어떻게 골절이 두 군데 이상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복합골절이 됩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머리를요. 머리를 했으면서 네. 많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3년도 7월 달이었고요. 같은 그 이제 며칠 있다가 일주일 정도 좀 지난 다음에 일주일에서 한 9일 정도 지난 다음에 출석 정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우선은 네, 그 김성희 비서관 딸한테 출석 정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2달 정도 있다가 9월 달에 학급 교체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학급 교체요? 이거 말도 안 되죠. 3학년과 2학년이에요. 근데 3학년이 학급을 교체한다고 해서 2학년 이 피해 학생하고 매일 마주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학급 교체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다. 그거는 같은 학년이라도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다. 학급 교체를 그 학생과 매번 만나게 돼요. 마주치게 됩니다. 네. 이거는 학급 교체는 의미 없어요. 네. 다음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또 김건희가 또 등장을 하지요. 7월 달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학급 교체가 이른 학폭위가 열리는 9월 달입니다. 이거 2달 있다가 열려요. 2달이 넘어서 열립니다. 이것도 너무 늦게 열린 거예요. 이것도 네.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김건희와 김승희 비서관이 13차례 통화를 합니다. 아하. 네. 13차례. 그리고 도와주세요 했나 네, 보죠. 네. 그리고 학폭위 개최 직전에는 집중적으로 9차례 통화를 계속 집중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했나 네. 보죠. 여기까지는 지네들이 신분이 있으면 지들끼리니까. 그래 니네들이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가 정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다. 이거부터가 미친 여자예요.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것도 언제 직접 전화를 하냐면 출석 정지 처분 내린 다음 날, 그러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9일 정도 이후에 출석 정지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게 7월 19일이에요. 바로 다음 날 7월 21일 날에 김건희 씨가 전화를 해요. 교육부 차관한테. 8분 48초 통화를 합니다. 올해도 했어요. 아니,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 학폭건에 지금 그것도 초등학교 차관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2달 정도 있다가 학폭위가 열리고 학급 교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2학년과 3학년인데 3학년 학생 학급을 교체를 해요. 전혀 내리나 마나 징계를 없어요.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정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이 어디로 가느냐?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승진해서 갑니다. 야, 이게 곧 장관을 바라보는 자리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회수석이 되면 사실 대통령의 최측근이 되기 때문에 장관보다 힘이 센 곳이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뭐 출세가 보장된 곳이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에서 계속 지적한 바와 같이 학급 교체 처분은 필요도 없는 거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막이 손상이 됐어요? 네. 피해 학생이? 네. 그러니까 전치 구조가 나왔구나. 각막 손상이면 이거는 연구 손상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내 딸내미가 3학년 언니한테 각막이 손상되고 막 전치 구조가 나오고 뼈가 어떻게 잘못되고. 근데 이거 학급 3학년 언니
자기네끼리 학급 교체가 내려진 건데 그 사이에 김건희가 전화한 사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학폭이 돼요. 원래는 학폭이 개최 요청을 하면 21일 내에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2달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네. 63일 뒤에 개최한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거의 이것도 관련된 공무원들 딱 3배 뒤네요. 맞아요. 관련된 공무원들 징계 내릴 수 있는 데까지 꽉꽉 채워서 다 징계 내려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네. 그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예? 네. 그 이거는 검사들이 그 증거를 조작하는 거나 판사들이 아무렇게나 판결하는 거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거나 똑같아요. 이건 사회 정의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세상이 아유. 자, 근데 지금부터 제가 드린 말씀은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음성 파일이 나왔는데요. 학폭위를 여는 학폭위 위원들끼리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우선은 학폭위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강제 전학은 안 하셔도 된다. 강제 전학은 뭐 안 해야 돼. 이거는 경기도교육청 담당 과장님이 되게 껄끄러워한다, 불편해한다. 네, 과장님이 불편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담당 과장이 왜 불편하겠어요? 윗선에서 누가 지시를 했으니까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압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이 윗선, 이 외압을 누가 줬는가라는 것도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담당 과장이 있잖아요. 네. 불러가지고 누가 지금 지시한 거냐? 네가 왜 불편하다고 그 위원들이 이 얘기를 왜 나눴느냐 학폭위에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야. 그리고 학폭위원장 더 웃깁니다. 학폭위원장 또 뭐라고 했냐면 가해 학생에 15점을 줘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 그리고 학급 교체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6점을 받으면 강제 전학입니다. 근데 15점까지는 그냥 학급 교체예요. 그래서 얘는 꽉 차서 15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학폭위원장이 이게 까발려져도 쟤들도 고민 많이 했겠구나 하는 점수로 최대한 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비공개 이 회의에서 학폭위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16점은 강제 전학인데 우리가 15점을 줬잖아. 쟤네들도 고민 정말 많이 하고 15점 줬구나. 이게 까발려져도 우리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당신네 딸이나 당신네 가족의 아기들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전치 19주인가요? 전치 9주죠. 전치 9주 한번 피해를 받아본 각막 손상이 영구 손상이에요. 되겠습니까? 영구 손상이 이 친구는 영원히 이제 일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해자가 이렇게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런 처벌을 받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윗선에서 뭐 얼마나 매우 강압적으로 자신감 있게 외압을 그러니까 그 압력을 행사했으면 이 사람들이 학폭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데 그 사람은 여기서 피해 학생의 변호사입니다.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자기보다 상위 클래스가 있는 걸 모르는 거지 저 XS가. 이게 학폭위원이 이 공개된 녹취록에서 학폭위원이 한 얘기입니다. 이 워딩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변호사, 피해 학생의 변호사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자기보다 상위 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저 XX가. 저 XX가 그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의 변호사를 이렇게 비방하는 거네요. 네. 학폭위원이. 네,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보다 상위 클래스가 있는 걸 모르는가 보지. 어디서 그런 모르는 거지. 상위 클래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애들은 진짜 지하 클래스로 좀 내려가야죠. 이제 감옥 클래스로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가 본인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시를 내린 윗선을 얘기하는 건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내린 윗선, 뭐 김건희 관계자 이런 사람들일 거 생각을 합니다. 참 씁쓸합니다. 이런 국가에서 우리가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우리가 3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학폭위원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저질스럽네요. 꼭 그런 것들이 그런 놈들끼리만 그걸 물론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학폭위원회는 학교에서 그냥 교장이 막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끼리끼리 되게 많은 겁니다. 자기들끼리 자기들 뜻대로 뭔가 결론이 나오게끔 학폭이 사실 의미 없어요. 그거 제대로 선출을 할 수 있어야지. 교장이 지멋대로 선출할 수 있으면 그게 학폭위원입니까? 네, 이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동관이라든지 네. 또는 뭐 지금 그때 그 검사 한 명도 있었죠. 인천지검에 뭐 검사 한 명, 그다음에 한동훈 아들까지 줄줄이 그 학폭으로 좀 문제가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신들의 아버지나 이런 그 부모의 권력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참 뻔뻔스러워요. 참, 야, 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소에 부모들이 다니면서 갑질하고 다녔냔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씁쓸합니다. 그런데 중학생들밖에 안 되는데 저런다는 게 얼마나 참. 근데 저는 이제 관계자들을 전부 다 국감장에 불러서 징계 수위, 최고 수위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긁어모아서 처벌을 내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관련돼서도 김건희 씨도 법적으로 뭔가 처벌을 받을 게 무엇인가 좀 찾아서 이것도 법적 처벌도 단 몇 달, 단 1년이라도 처벌을 좀 받아야 된다. 이것 또한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김건희 이쪽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짜증나는데 특히 학폭 얘기가 나오니까 더 답답하네요. 네. 지금 한동훈 아들 학폭 얘기는 지금 쑥 들어갔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거의 지금 거론조차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절대로 이게 묻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 기자님이 이경 대변인 때문에 욕 못하고 답답하게 무슨 말씀인가? 옆에 지금 막 욕을 하셔야 되는데 저 오늘 수간호사로 나왔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딱 수간호사 같네. 아까 어떤 분께서 수간호사라고 했는데. 네, 제가 이경 대변인 때문에 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 같으면 욕 나왔을 거예요 지금. 맞아요. 욕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욕 안 합니다. 네. 속으로 그 대신 한 100배 할 거예요. 100배 속으로.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외신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밤중 뉴스